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불안한 사회와 복지에 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예비복지사로서 지금 그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복지, 필요한 복지, 나아가 좋은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불안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불안한 사회를 갖다가 알아보는 것과 이제 복지에 관한 대책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불안한 사회 분야를 공부하고 대책인 복지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과 같은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재 유튜브나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서 SNS를 이용해서 현재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와 관련을 맺고 사회에 대한 고민과 밝은 사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무슨 변화를 찾고 있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에서 도구는 무엇이고 수단과 방안,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고민은 내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고민으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이 대안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문적인 면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GDP 3만 불 시대인 선진국 사회에 들어서는 문턱이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과연 복지면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이고요.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선진국 진입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세계를 포기한 세대라 뜻이죠. 왜? 먹기 살기 어렵죠. 그런데 이것도 좋은 단계였습니다. 다시 생활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니까 5포 세대로 진화가 됩니다. 이것은 3포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인간관계를 아예 단절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5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졌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5포 세대에 꿈과 희망을 더 포함시킨 7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M포 세대의 시대로 전이가 된 거죠. 뭐냐, 포기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너무 많은 것들이 포기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안한 사회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357에서 N으로 오는 이 숫자야말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도대체 저러한 우리 사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지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복지는 무엇이고 또 영어로는 웰페어 용어를 갖다가 파에 하나하나 쪼개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자 앞에 이 나무 복자가 하나 보이죠? 위에 낙지가 하나 있고요.
밑에 보면은 요 동그랗게 친 높은 고의 약자는 될 것이 그리고 받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복자죠. 그러니까 G자가 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복자에다 복지자로 갑니다. 여기는 똑같은 남목자 위에 낙대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멈출 G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고 영어로는 welfare, well, 좋은 WLL이 왜이라는 거죠. 플러스 FAR, fair, 안전한 이 두 개가 합성화돼서 welfare에서 이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그럼 이 복자는 어떨까요? 요 나무 목자 위에 낙대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가면요?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높을 곳자 약자라고 그랬죠. 높을 곳자의 약자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밭에 많은 곡식이 높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풍부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다 보니까 곡식이 높이 쌓여 있다. 이것이 복지입니다. 그럼 너 아는 것만 복지냐? 아닙니다. 자, 동양사상에서 다시 복지자는 복지지자입니다. 나무 위에서 높이 올라가 보니까 높이만 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니까 멈추더라.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합성으로 해서 복지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마 좀 이제 정리가 됐으리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과는 좀 많이 다르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것을 갖다 우리는 복이라 그러고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의로에 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에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것을 갖다 복이라고 했어요. 복되게 큰 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과 다르죠. 가난한 자, 의리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우리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새롭게 변형되는요 사회 역사적인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 가난과 질병입니다. 못 사는 것과 병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큰 걸림돌로서 이 해결이야말로 가장 어려웠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것인가? 여러분, 1년에 5천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과 내가 100억 원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연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5천만 원이 매년 들어올 수 있는 보장이 된다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내가 적당한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데 이 100억 원이라고 있다는 것은 이자라는 것도 이제 안심하지도 못하고요. 한순간에 100억 원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보장이 즉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소득이 보장되면 되는 것이고요. 소득 보장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 가난하냐? 돈만 못 버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또 가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나 큰 재산입니다.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 삶의 어떠한 인생에 도움을 줄 것이 보장을 받게 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이 얘기할 때요. 한국은 이 교육을 잘 보장하여 줌으로써 현재와 같이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육을 갖다가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자리를 갖다가 얻기 위한 또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또 가난에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사회의 역사적 두 가지 걸림돌에서 가난과 질병이 있는데 가난은 소득과 교육보장과 일자리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럼 질병은 무엇일까요? 질병은요. 의료와 주거와 사회복지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통상 이렇게 질병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병원, 의사, 간호사 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방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의료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진 겁니다. 다음에 주거 보장이죠. 인간에 있어서 주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주거는 우리 인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에서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삶에서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어디서 잠을 자나요? 우리는 집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 서울 인구 5%가요. 서울에 사는 인구 5%가 60%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5% 외인 95%가 40%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거 보장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거 보장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질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거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자고 먹고 입고 하는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인간은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억울을 받는 거죠.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억압이라는 것은 맞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이 화가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또 있죠. 인간은 적당한 체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내고 싶어도 화도 못 내고 내가 그냥 벌거벗고 다니고 싶어도 아니죠. 사람 명예의 체면 때문에 내가 옷을 잘 차려입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가 제한하고 절제를 하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기본복지법이 제정되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사회복지 서비스를 갖다가 복지를 빼서 사회 서비스로 바꾸는데요. 이것은 복지는 굉장히 제한된 거지만 사회 서비스는 보다도 확장된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사회의 위험은 바로 이 두 가지였죠. 가난하고 질병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 이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대책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의료보장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다 보면요. 옛날 같으면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살았죠. 그래서 가난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1980년대부터 실시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직장을 가지고 오늘날 사회는 워킹포가 있죠. 왜? 일을 열심히 해도 임금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킹포, 일자리를 가진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본주의 아킬레스건 있죠. 자본주의 아킬레스건은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청문회 레이건이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갖다가 잃게 돼서 일하지 않아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돈만 쓰면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무기지론이라고 해서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담보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담보를 가지고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 한 7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잘 굴리면 120%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머리가 좋고 또 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부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요. 금융자본주의로 전환됐습니다. 옛날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것을 팔아서 했지만요. 오늘날에는 은행이라든가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산업자본 시대 같으면 이윤이 만약 3개 났다고 한다면 이 주주들이나 주인이 또 자본가가 재투자를 해서 하나 정도면 남겨놓고 나머지를 분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죠. 지금은 주주가 돈을 다 떼어가는 시대입니다. 즉, 돈 놓고 돈 먹는 시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본주의 아킬레스 건인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큰 병이죠. 이러한 시대가 오래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빌어볼게요. 옛날 같으면요, 아무리 뭐 제재가 풀리고 이래도 적게 받는 자가 많이 받는 자 12배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우리 봉급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공무원 2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우리 국공무원 첫 봉급을 타는 것이 2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 제일 적게 받는 사람과 제일 많게 받는 사람이 약 한 10배 조금 넘죠. 이 정도였어요. 우리 학교 총장님 한 1억 정도 받을 거고요. 정규직 경비원 같으면 한 1억 1,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연리 받게 되는데, 이걸 한 6, 7배 정도 차이 정도 날 거고요. 유럽에도 뭐 보면 오늘날에는 100배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오늘날 500배, 800배 이런 더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행 지점장이요. 한 1억 5, 6천만 원 받는 데 비해서 신규 직원은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은행장은요, 20억 받습니다. 그럼 4천만 원과 20억.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이것도 또 약합니다. 대기업의 인원이 임원 있죠? 임원은 몇백 원 됩니다. 뭐 300억, 400억, 거의 뭐 1,000만 원대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원들과 직원들 보면 한 3,4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약 8억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사회는 없었는데 신자유주의 시대,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신자유 시대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제 사회복지 시대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잊어가니까 이제 복지를 좀 축소시켰고 시장 경제를 갖다가 넓게 피다 보니까 신자유 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이 시대가 되니까 또 20대 80세가 된 거죠. 이것이 신자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예를 들어 볼게요. 선한 부자들이 모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600년대 메이플라워가요.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출발할 때 청교도가 있고요. 일반인이 있고 여기에 도망자가 세 분류가 갔는데 각각 3분의 1씩을 포함해서 간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고 이 사회에서 정화된 인원들이 선진국을 만들 수 있었고요. 여기에 빌 게이츠 같은 것은 보면요.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부자가 됐죠. 이분은 전 재산의 2분의 1을 사회에 하나 냈고요. 원래는 주식 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전 재산을 90% 이상을 사회에 하나로 하겠다는 것까지 쓰고 또 이렇게 실천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내 가족만 챙길 것이 아니라 선한 부자들이 모인처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금수저옥수 사회라고 얘기 들어봤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0년대는 20대 80 사이였었다. 근데 6에서 7년 전, 6, 7년 전에서는 1대 99 사이였다. 적은 사람이 99를 갖는 사회였다. 현재는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은 0.1대 99.9는 이러한 사회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신사의 위험으로 돌아왔을 것인데, 자, 이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사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 신사의 위험은 뭐냐? 저출산 사회다. 애를 낳을 수가 없죠.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의료가 곧 발달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됐죠.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요. 비누가 우리 피부라든가 또 우리 전체적으로 세균을 갖다 없애는데 이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누와 또 치약, 칫솔을 발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빨이 강화됨으로 해서 사람의 영양을 잘 보충받을 수 있음으로 해서 연령이 즉 우리 수명이 길게 연장됐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오늘날은 가족 쾌체의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족 쾌체가 우리가 신사의 위험이라고 얘기했고요. 서구는 신사의 위험 안에 들어있고 우리나라도 같은 케이스는 구사회의 시험, 아까 가난과 소득이었죠. 직장, 의료, 이런 구사회 위험과 신사회 위험, 즉 저출산, 고령화, 가족 쾌체 사항 두 가지가 다한 이러한 위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하다 죽습니까? 뭐 술을 말아서 많이 먹어서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약을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는 잘 써야 한다. 돈이 많다고 술 많이 먹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인간의 일정 수준의 돈을 벌어 기본 욕구를 이기는 다른 욕구를 원하죠. 정말 인간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사회 복지는요, 욕구, 즉 인간의 니드, 욕구를 갖다가 공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즉 사회 복지는 욕구의 학문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생존은 한계가 있죠. 뭐 살아있는 것은 다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미물까지도 다 본인이 먹고서 욕구 충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조금 달라요. 동식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요, 육체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우리 인간인 니드에는 또 건강을 어떻게 건강해야 하느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을 바꿨어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고 있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살아가죠.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성의 숙제는 장기로 풀어가며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장 잘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장 관련이 있습니까? 제일 관련이 많은 사람은 부부 같으면 남편과 부인 사이죠. 또 자식과 부모 관계죠. 가장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 그 옆에 이제 친구를 확장해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날아가는데요. 여러분 가장 잘하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죠. 짧거나 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인강은 사람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이 5월 6일이네요. 지금 가정의 달이고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신념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지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의 사태는 복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단한 문제들이 쌓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간접제가 굉장히 많죠. 간접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 교통세도 여러분들이 내야 되고 또 소모시간 공기도 여러분 쓰고 내는 것이 많죠. 환경세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간접세가 많은 나라인데요. 복지에서 1차적인 분배는 공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을 통해서 임금을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 나아진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이 수입도 1차적인 분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든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바로 1차적인 분배고요. 2차적인 분배는 바로 재분배인데요. 이것을 분배와 재분배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분배와 재분배. 2차적인 분배는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죠. 즉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걸 갖다가 어려운 사회, 소외 계층에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3대 보장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죠? 공공구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재분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로 나누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 예를 들었는데 이탈리아도 돈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복지에 실패한 나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성공적인 나라로 보아지고 있죠. 스웨덴은 통상 세금이 약 50%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복지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 복지는 소득 없이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자, 가족, 시장, 종교 등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 문제가 굉장히 커졌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차적 분배, 다시 말해 공급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므로 이것은 국가에서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육 문제가 보십시오.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복지교육이죠. 바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보편적입니다. 국민 누구나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시장이 할 수 있나요? 종교등이 못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나서 할 수밖에 없다. 선별적 복지는요, 목표를 정하기에 따라 다르죠. 자, 이런 것이죠. 선별적 복지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합니다. 자, 이 사회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생활이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전체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분들에게 따르도록 복지를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이 보편적 복지는 제도적 복지라기도 하죠. 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녀적 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자녀적 복지는요. 어떠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먼저 가족이 해라. 안 돼? 그럼 주변 지역에서 시장에서 해라. 종교 등에서 한 다음에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나서서 한다겠다. 그래서 이 자녀적 복지는 우리 복지국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는 되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세 없이 복지가 있느냐? 이것을 만약 한다면은 지하경제가 발굴돼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에서나 나타나지 않고 개인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하경제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벌금 등이 강화되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벌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복지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 있고요. 또는 어떤 기관에서 쓰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 복지를 위해서는 부유세가 필요하다. 부자가 돈을 많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는요, 국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 종교단체도 할 수 있겠고, 시장에서 할 수 있지만, 사회 복지는 국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특히 전달치가 잘 되는지 우리 시민 사회가 끼어서 잘 같이 감독해야 된다. 특히 누가 사회에 복지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같이 감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상호관계에 따라서 상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노력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사회가 발전되는 겁니다. 자, 석과 불씨. 무슨 뜻입니까? 씨알 시대는 그러한 종자 있죠.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아무리 굶어 죽을 일이 생겨도 종자 씨앗은 벽에 속에다 집어넣고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먹었어요. 그래야 다음에 종자 씨앗을 뿌려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욕망을 줄여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석가 불식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쓸 것은 써야 될 겁니다. 지금 현대가 좋다고 우리가 가져있는 돈을 갖다가 막 복지에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요. 역기능적인 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지는 한번 들어가면요. 다시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역성과 비가역성이라는 뜻 아시죠?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면 한번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뭐 종이 같은 건 또 프라텔 같은 가는 프라텔인데 휘었다가 놓으면 어떻습니까? 원시 들어오죠. 그러나 딱딱한 것을 여러분들 쇠붙일 갖다가 휘어 보십시오. 딱 부러지면 또는 휘어지면 그 원시 안 들어오죠. 이거 갖다가 비가역성입니다. 사회복장 비가역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발을 들어놓으면 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마 재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제 3년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지하철 무임 승차권이 있죠. 이걸 갖다가 노인단체에서도 70세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있지만요. 절대로 그렇게 고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65세부터 주는 그러한 무임 승차권을 70세를 늘려놓게 되면 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특징은 비가역성이 있다. 한번 발을 들으면 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시작합시다. 이거 저 조선일보 김대중 그 주필께서 한 말입니다. 한국인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간혹 친구들이 지금 외국에 나갔다가 있던 친구들인데요. 정말로 놀랍니다.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나라 가본다고 하면 그 삶의 생활이나 질은 우리에게 택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마음껏 누리는 것, 이거는 어느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남북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북한은요 언제고 쳐들어올 수 있고요. 또 그들은 많은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요. 준비가 철두철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무서워하는 위험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전혀 무감각해요.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요 중국이나 일본을 갖다가 굉장히 깔고 무시합니다. 특히 일본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김정일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 자기 능력을 잘 모르죠.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완전 거저죠. 세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초월인 얘기죠.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월드컵에 4강도 갔고, 뭐 체육 스포츠먼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강국이 됐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통상 1, 2, 3, 4, 5등 안에 들어가죠. 경제력 14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요. 학점 전략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남북 문제를 봐도 저는 항상 이것을 듭니다. 미국과 여러 가지 벽돌도 우리 전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지만 우리는 당당히 합니다. 왜? 나도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난한 것은요. 내 개인의 죄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면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사회 복지로서의 도움을 받는 건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나에. 그리고요. 언젠가 나도 이제 일어서서 잘 살면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복지에 사는 사람들은 복지에 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거치게 넣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나는 재화를 줬지만 보람과 기쁨은 없어.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좀 어떻게 하나를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조금만 들어가서 나갈게요. 요즘 말이요. 요즘 한밤중인 12시나 1시간 집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이 없거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을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북적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왜? 오늘날은 산업금융시대에서 경제금융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융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빈곤에서 굶어 죽을 것인가를 택할 그러한 세계가 왔다고 보고요. 이런 뭐 어른뿐 아니라 전 아이들까지 전 국민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0.1 대 99.9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놀고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어떤 사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 아시나요? 여러분 의자 뺏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렇게 노래가 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의자를 가운데 우리 10명이 놀이를 한다면 의자를 가운데 8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행기 누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해야 하다가 호루라기를 획 불면은 쫓아서 빨리 의자에 탁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자 의자가 아까 8개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몇 명? 10명. 그러면 2명은 탈락되죠. 2명은 빠집니다. 그리고 의자를 또 한 2개 빼고 사람은 8명에서 6개를 놓고 다시 의자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의자 뺏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간다 물레방아가 호랑이 휙 불면 앉았어요. 몇 명이 탈락됐습니다. 자, 2명이 또 탈락했습니다. 이것이요 의자 뺏기 게임인데요. 이 의자를 뺏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탈락한 사람. 먼저 자기 책임이 있죠. 자기가 잘못했겠습니다. 내가 게을렀다든가, 내 운동을 평소에 안 해서 동작이 느린다든가, 뭐 아니면 뭐 내가 좀 뭐 발이 좀 삐끗했다든가, 내가 조금 소리를 다른 생각을 느꼈다든가, 누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책임을 돌려서 될까요? 아예 근본적으로 의자가 2개가 부족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의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못 자는 사람은 전부 다 개인에게 책임을 졌어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다고 했고요.
또 작년이 됐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회 구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1920년대 대공황이 왔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하더라도 나라가 무너지면 어쩔 통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IMF 때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요 미국 사회가 코로나19가 발생되니까 한국이 마치 즉 5여 천만에서 6천만까지 현재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거 개인 책임이 아니죠. 이게 뭐냐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날 때 아파트가 붕괴되는 건요. 아파트가 붕괴된 것은 여러분 지진이 날 것을 예상했을까요? 또 아무리 튼튼해야 아파트를 졌다 또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그 원인, 왜 하지 못했을까와 해결책,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는 두 가지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원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시각이 올바른 시각이 될 것입니다. 왜 앉지 못했나? 그건 의자수를 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시야를 넓히고 본다면 훨씬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는 의지에 앉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중커죠. 즉, 노력이 부족했던 탓인 원인과 더 노력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해결책밖에 나올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결과는 모두들 어떻게든 앉자라는 생각으로 그저 공부에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개 부족하지만 내가 앉자라는 생각 때문에 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결과 좋지 않다면 자식이 결과가 못하는 것이 사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은 더 공부할 것을 요구해가지고요. 가해를 시키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가 바로 경쟁의 사회가 됐고요. 우리 사회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잠 안 자는 것이 미디어로 이겼고 잘못된 그런 것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사회 탓으로 왜 안 돌립니까? 왜 꼭 강한 개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의자를 갖다 더 놓을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앉자라는 교육만 시켜왔던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안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은 그런 겁니다. 자, 속물적인 종교관과 비슷하죠. 좋은 이것은요. 이 속물적인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좋은 결과는 보통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죠. 덕이고 나쁜 결과 나면 순전히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는 거예요. 좋으면 믿음 때문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노력부터 것이다. 이게 노력적과 열심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자, 아까 의자 뺏기 놀이에서 봤듯이 아무리 노력해야 거기에는 탈락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자,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그 부모님이 열심히 빌고 있다가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년에 분명히 합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가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점쟁이한테 찾아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쟁이가? 또 무당이. 아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그래요. 또 부모는 또 그런 데 가서 애를 또 열심히 교육시키죠.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지금 내가 보니까 노력이 더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 좀 굿도 해야 된다고 또 돈을 또 갖다 굿도 하고 있어요. 또 떨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노력이 더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아이가 머리도 있고 기본기가 있어서 한단 몰라도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바로 사회복지도 이러한 것과 같이 만들어서 무조건 노력하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회가 노력과 열심히 지역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의자가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의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뭐 직장 수로 여러분들 생각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열심족에 사는 사람들은 의자 개수는 눈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 일자리를 갖다가 찾으려고 합니다. 이 일자리 문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줄의 선자는 바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는 줄의 선사, 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 파견직, 위탁 계약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 정규직 의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2010년도 3월 기준을 갖다 보니까요. 15세는 경제활동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율이 49.8%, 여성 노동인구는 비율이 63.5%. 지금 어떨까요? 훨씬 높아졌겠죠. 청년은 말할 거 없고요. 이 정규직, 자,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 아니면요.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또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어떤 의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요, 20년 남짓한 사회 의자 수가 8개에서 6개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점점 기계화되는 것을 변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의자가 버린다면 결국 의자 뺏기기만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은 탈락자가 많은데 내가 앉았다고 해서 요즘 아마 6대4 정도, 4가 정적이고 비정적이 6개 정도 될 거고요. 내가 의자에 있다고 기뻐할 말도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고통증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들 내가 얘기했지만 세습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개천에서 용을 못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제가 생각하고요. 가난과 빈곤은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현사에는 구멍투성인 사회 안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사회보험, 공공구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고 구멍이 납니다. 공공구조 안정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두 모녀가 자살하거나 지난번 세터민이 모녀가 자살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고용 마찬가지고. 또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죠. 절대적 빈곤은 굶어 죽지 않는 경우는 갖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상대적 빈곤은 인간의 삶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를 꿈꾼다면요. 무관심은 무시해주고 관심은 존중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제 손 높여 우리 생각을 얘기해서 어서 빠르게 더 좋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같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겪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시험에 집중하셔서 좋은 답안을 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실력은 리포트 실력입니다. 작은 리포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답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인 것을 반드시 확신하면서 좋은 답이 될 것을 제가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학생 학력 기록 카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그 왜 사진을 안 붙이나요? 사진 안 붙인 학생들은 사진을 붙여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지금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받고 있고요. 또 기타 학생들은 이번에 시험 문제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 성적과 그대로 반영시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가족상 같은 거 안 쓴 사람들한테 다 채우자고 그랬잖아요.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칸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요. 자기 사진도 붙이시고요. 그게 성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교수한테 학생 기록 카드를 제출하면서 여러분들 그 성의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채우고 제대로 써서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들은 다시 보내주시고 사진 꼭 붙여주세요.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빨리 뵙고 싶으네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이는 날, 또 우리 학교가 문을 활짝 여는 날,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손을 잡으면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